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중2병에 걸렸나봐요. 자꾸 막 어디론가 막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그런데 도저히 사실 오늘도 사실 이 동영상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하늘을 올라갔다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뉴스 인터뷰 잠깐 보니까 어차피 뭐라 했죠? 어차피 지금 너무 장기화돼서 그냥 각자 조심하는 거를 해야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제 지금 로션을 발라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어떤 이제 여자분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뉴스에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참 그렇죠. 지역사회라든가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건지 참 그래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장에서 진짜 이 경제활동이 너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저야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냥 어쨌거나 하루하루 먹을 정도까지는 이제 벌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피마를 것 같아요. 특히 직원을 두고 한다거나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이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암담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디든 다녀오고 싶었으나 일단 포기하고 포기라기보다는 대체했어요. 비행기 못 타고 바다도 못 보고 그냥 대신에 나름 맛있는 거 먹자 해서 그냥 저 동네 횟집에 물회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냥 물회랑 국수사리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바다에 가는 대신이야 이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막 뭐라죠? 손발이 막 퉁퉁 붓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숨 자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할 차례죠? 검기사 할 차례죠? 자, 그러기 전에 어제 타로 카드의 피드백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랬어요. 오늘 뭐 딱히 그렇죠. 이게 꼼짝달싹 못하는 카드이기도 하잖아요. 도저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상체와 하체가 가려진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지만 잘려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뭔가 이게 밴드 같은데 X자로 이렇게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실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게 나오면 컨디션,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혹시 어제 상태를 봐서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오늘 이렇게 막 뭔가 옴짝달싹 하기 싫고 약을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왜 자꾸 이렇게 까부라지고 움직이기는 싫은데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팔 신속한 결정. 원래 이 신속한 결정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쉬운 갔다 오는 걸로 이제 저는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일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약을 한 분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보셨고 또
이제 집에 빨리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아예 그래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일단 오늘의 숙자를 빨리 해놓고 또 내일 일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고민해보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안 할 확률이 높긴 해요. 지금 너무 다시 난리가 나서 지금 너무 근데 지금은 서울이 비상이라 제가 가더라도 괜히 그 눈칫밥이라든가 눈치 보고 제대로 더 기분만 좀 우울해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은근히 바쁘다? 뭐 바쁘다라기보단 그리고 집에 빨리 들어와서 이제 빨리 하고 빨리 자려고 그랬는데 또 단골 손님이 뒤늦게 이제 갑자기 예약이 아니라 상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집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워낙 오랜 단골 손님이라서 그분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또 추가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밴드글 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들다 컨디션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0시가 돼서야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자,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뭐 딱히 저한테는 별거는 없었는데요. 뭐랄까요? 좀 정리가 됐다 그래야 되나? 정리가 된 듯한 느낌? 중요한 뭔가 하나를 잘 넘긴 듯한 느낌? 뭘 넘겼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넘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렇고 오늘 상담 오셨던 분은 이거예요. 근래 뭔지 모르게 이 검 라인처럼요. 뭔가 자기가 잘못되어 가는 거를 좀 느낀 거예요.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옆에서 친구가 못 보겠는 거지. 자기가 볼 때는 이 친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친구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다고 데리고 와서 친구를 이렇게 꼬신 거지. 너도 보라고. 왜냐면 그 친구 데리고 오신 손님이 저하고 상담을 해서 길잡이가 잘 돼서 엄청 안정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친구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는 이따가 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펜타클 에이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너무 진실하고 착한 친구 아니에요? 왜냐면 당사자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거를 이 친구가 너무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친구 잘 뒀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오늘 상담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검소년이 아니라 기사를 할 거예요. 검기사. 자, 볼까요? 오늘 검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다시 볼게요. 검기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기사 오늘 좀 밀고 나가버리려 했는데 밀어붙여예요. 약간 무모해 보이죠. 원래 검이란 요소는요, 생각이 많고 신중한 편이라서요, 행동적이진 않은데요, 유일하게 검 기사는 모든 그 기사들 중에 가장 역동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 파워라든가 그 결심이라든가 그것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있는 게 막대기사잖아요. 근데 막대기사는 좀 서두른다거나 허둥지둥되는 느낌이 조금 더 있다면 생각이 조금 얕을 수 있죠. 실패라든가 같은 무모함이지만 이거는 좀 자기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자기 친구 데려온 이 친구도 거의 그런 식이네요.
그 친구 보게 하려고 자기까지 고민을 만들어갖고 이 친구를 결국에 보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요, 자기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기 싫다거나 직면하기 싫은 거죠. 그게 운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는 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자, 어쨌거나 그게 좋은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자기 몰라도 자기가 보이는 선에선 그 친구를 아끼는 선에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검기사는요, 밀어붙임, 여기 나왔죠. 밀어붙이는 거, 묻히는, 그리고 용맹한, 글씨 오늘 이상하네요. 날렵한, 상상 가시죠? 검을 들고 쏜살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에서 날카롭고 날렵한 느낌이 충분히 이제 보이시죠? 대담함, 그 다음에 당당한, 뭔지 몰라도 당당해요. 이유가 있겠죠. 예리한, 그거는 그 친구가 정말 예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논리적, 생각이 많으니까요. 항상 생각을 하는 이 검의 요소들은 그냥 움직이진 않아요. 분명히 어떤 근거는 있어요. 문제는 그 근거가 있으나 타이밍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함정이 될 수는 있어요. 타이밍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시야가 좁은 경우에는요, 하나를 뭔가 예리하게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좋은데 포괄적으로 본다거나 흐름을 보는 눈이 약해요. 그걸 다 가진다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다 장단점이 있고 자기 장점과 장단점이 있고 강점과 약점이 있듯이 검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떤 날카롭게 딱딱 끊어낸다거나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은 이제 성장을 하지만 흐름을 보고 포괄적으로 보는 눈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를 깊이 파면 넓게 볼 수 없고 넓게 보다 보면 또 얕아지잖아요. 예, 얇고 넓은 것과 좁고 깊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이 검의 요소들은 대체적으로 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패기 넘치는, 치밀한, 오늘 생각할수록 오늘 오셨던 손님이 상당히 생각나네요. 예, 목표의식, 그 다음에 재빠른. 이렇게 키워드 쓰다 보면은 자꾸 그 대비될 만한 어떤 설명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요, 도발적인. 그래서 그게 제가 항상 예, 그게 저한테 항상 걸림돌이 돼요. 왜냐면 생각날 때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말을 끊으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지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날 때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은요,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너무 끊겨갖고. 그래서 막 신경질 내요. 나름대로의 신경질이지만, 예, 어쨌거나 엄마랑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달라고 막. 근데 제가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막 생각이 막 고들고들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만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차라리 점사를 보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파고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을 제가 잡아서 그 한 분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는데,
거는 완전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머리가 다 어지러워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검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뭐를 먼저 볼까요? 요걸 볼까요? 자, 제목은 비판이에요. 예. 근데, 아니, 손까지 들고 있는데 찌르는 건 뭐람? 그리고 자기 손으로도 아니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찌르는 거니까 제가 이걸 볼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죠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 라든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논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진 못하더라도 인용을 잘한다 그랬죠. 인용.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어쨌거나 이건 타인의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상대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항복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기사는 약간 그런 거.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전략 기질이 좀 있다. 이게 잘못 쓰여지면 좀 야비하잖아, 그쵸? 그리고 이 손까지 들었는데 저 웃으면서 찌르는 거 봐봐, 좀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검의 사람의 특징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희열을 좀 느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남을 지식으로서 조금 이렇게 딱 눌러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약간은 은근히 있어요. 근데 누구나 자기만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와 완전히 겨울이에요. 꽁꽁 얼어붙고 네 역시 검요소답습니다. 칼도 엄청 예리해요. 그쵸? 검이 엄청 예리하죠? 예, 그래서 이 역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성은 잘 계획된 계획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이고요. 모든 기사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준비가 이제 다른 뭐 막대라든가 뭐 막대라 컵이라든가 이게 펜타클처럼 행동 그래서 되게 뭐랄까 논리적이고 목적적인 여성이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제임스 딘 같은 바나나 있잖아. 옛날에 이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한 것 같은데 이 칼을 갖고 놀아요. 오토바이 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저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뒤에 소녀들은 완전 좋아하네요. 예, 완전히 야생적인 바나나 시크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나쁜 남자라든가 시크하고 이렇게 그런 남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기사는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반란군. 근데 반항적인 인종차별에 대의를 일으키는 반란군의 기사단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약간 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라든가 어떤 정의죠. 예.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도 오토바이 소리가 나네요. 저희 그 입주자들이 좀 몇 분 바뀌면서 좀 활동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되게 조용했거든요. 일도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좋아한다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아무리 정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별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 요거는 요거 여기서 새를 탔어요.
새를 타고 하늘을 가르며 오 최고인데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새를 타고 나른 적이 있어요. 흰 새였어요 저는. 근데 여기는 매예요. 매인가 독수리인가 그런 것 같죠. 예, 저는 하얀 새였었는데 아시는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새도 장군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가 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 꿈이 벌써 한 7, 8년 전에 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때 날아가면서 봤던 거리가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그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무실 업기 한 2년 전에 꾼 것 같아요. 예, 2년 더, 한 4년? 그래서 난데없이 어쩜 이런 길이 있지 하면서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쭉 길이 있으면 이쪽 끝에 산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홍대도 아닌 것이 샤로스길 홍대는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아기자기한 건 아닌데 약간 독특한 가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새가 저를 갑자기 느닷없이 태우고 쭉 가는데 끝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동굴 앞에 저를 내려다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생생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사무실을 얻고 나서 딱 보니까 저희 사무실 앞이었던 거예요. 그 지나간 그 길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나네요. 자, 그래서 오쇼젠에서는 뭐라고 하나 볼게요. 오쇼젠에서는 건기사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자. 여기 나왔어요. 그쵸, 어쩐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룹의 기사 싸움. 싸움 속에서 당신은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다. 도전 속에서, 저항 속에서 당신은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에 맞추어 흘러간다면 점점 당신은 전체로부터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이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를 더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강과 싸우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한다. 신분상승이죠. 왜일까? 당신은 싸움 속에서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남의 힘을 빌어서 상대를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이 공부를 하는데 좋다 싫다 호불호 이렇게 OX를 따지는 거부터 자꾸 인식을 하면요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상담하고 모든 웬만해서는 그걸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떨어진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속에서, 저항 속에서 당신은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에 맞춰 흘러간다면 점점 당신은 전체로부터 여기 또 나오네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도전을 사랑하는 이유이고 사람들이 위험을 사랑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만약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떤 것이나 싸울 다른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싸움 속에서만 그들은 자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와 같다. 당신이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계속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당신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한다. 자아는 계속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매 순간 당신은 어떤 것 아니면 다른 것과 계속 싸워야만 한다. 당신이 싸우기를 멈춘다면 갑자기 자전거는 넘어질 것이다. 자아는 싸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결코 누구에게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결코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저 일이 일어나도록 두어라. 그러면 존재는 당신을 통하여 그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신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가 당신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한다면 걱정, 고통, 불행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결과지향적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한다. 나는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당신은 과정보다 마지막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계속 걱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공하게 되더라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공이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물론 당신은 불행할 것이다. 네. 실패한 사람들은 불행 속에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불행 속에 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아직 희망은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희망할 수 없다. 그는 완전히 절망적이 된다. 이제 그는 가야 할 곳도 없다. 네, 이거는 정말 끝까지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오쇼젠에서 읽은 내용이요, 제가 오늘 상담했던 그 두 친구, 이제 둘 다 졸업생인데 그 두 친구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비교하면서 이 오션에서 얘기한 것들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연결이 된다면. 하지만 뭐 제가 언어적으로 여기서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를 치유하는 생각 한 장 읽어봅시다.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저는 이거 중요하네요. 저는 성공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성은 어쨌거나 인생의 완성은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작은 죽음들이 아닐까. 그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덧없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 새로운 아까 오쇼젠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공했다고 행복하냐? 왜? 희망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쵸? 왜냐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난 또 힘들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게 일단 먼저 그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죽음은 마치 영화의 중간에 상영관에 들어왔다가 영화가 계속되는 도중에 상영관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옳은 때나 틀린 때는 없고 단지 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도 죽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이들도 죽고 명상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생의 문이 닫히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떠나는 이 사랑은 다음번 경험에서 나를 반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삶뿐 아니라 죽음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끝도 죽음과 같겠죠? 죄송해요. 죽음이라는 게 꼭 관계의 끝이라는 게 또 헤어짐은 또 아닐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규정한다라는 것이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단지 그래도 이 아이를 위에다가 넣으면 좋겠죠? 규정 지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엄청 힘들어지니까 그거보다는
그거구나. 저희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눈을 감으면 죽은 것이요 뜨면은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루에도 눈을 몇 번을 깜빡이죠? 예. 그리고 잘 때는요, 제법 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계획을 하고 휴식을 통해 다시 보충을 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조급해하지 마시자. 아쉬워하지 마시자. 오늘 마지막에 제가 상담했던 분도 지금 마음이 또 계획이 하나 들어왔어요.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저랑 동갑이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워낙에 그 업계에서 그 일로 역량을 많이 쌓으셔서 뭐랄까요, 반복되는 어떤 일상 같은, 그러니까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그걸 이제 인식하신 거예요. 아, 사이클은 돌아서 돌고 돌아서 그 오는 계속 형태가 다르고 느낌은 분명히 다른 건 맞지만 계속 돌아오고 반복되는구나. 그럼 거기에서 더 이제 의미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막 조금 약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성찰할 정도로 많이 성장하셨어요. 저랑 한 5, 6년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라든가 그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당한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 자신이 인식해야 될 거, 배워야 될 걸 배웠다라는 거, 이렇게 좀 철학적 사고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희 스승님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했어도 항상 부족한 게 인간인지라 까먹고, 그리고 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의 어떤 그 수련의 중심을 또 잃어버리고 에고가 막 부추겨 일어나갖고 저도 좀 고생을 했거든요. 마음고생을.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럴 때 그 중심을 잘못 잡아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요 근래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이 색칠을 막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같이 안 돌아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이 회사로 오래 다닐 수는 있을까요? 라고 해서 뭔 일이 생겼나 보다. 전 또 그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우리 나이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당황하면 이제 객관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웬만하면 일단 카드를 보기 전까지는 상상을 안 해요. 예, 카드를 보기 전까지는 상상을 안 하고, 카드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든 느낌을 먼저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수수께끼를 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예, 그게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 틀리면, 옛날 같았으면 뭐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막 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이제 그런 거는 없어졌죠. 그래서 뭐 틀리건 안 틀리건 간에 일단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근데 그분이 말하면은 거기에 선입견이 들어간다거나 그분의 이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제
그분의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거든요. 타로로. 그래서 타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라고 저는 이제 먼저 봐드려요. 근데 아니 그분이 그게 이제 단골이라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분의 일상을 저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예. 근데 카드를 딱 봤는데 오히려 제가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했는데 우려하고는 달리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만 혹시나 그분이 자기가 뭔가 핀트가 나가서 그만둔다면 너무 아깝겠더라고요.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게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여태까지 노력한 게 아깝잖아요 라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고객사에서 되게 인정을 받고 계신데요. 아니 근데 왜 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내년에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인정을 받는다는 건 이제 이걸 또 맡아서 내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대학원을 갈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을 또 옛날처럼 회사에다 몸바쳐서 다 갈아 넣어야 되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지가 좀 의아스럽대요. 그게 자기가 잘 선택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할 거라는 조급증이라든가 지금 그분이 이제 딱 건기삼처럼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조급해지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분은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일에 완전히 몰두하실 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몇 년이 또 훌쩍 지나가 있을 걸 뻔히 아는 거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계획이 이제 또 무산이 된다거나 그게 이제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제 질문은 그거죠. 이 프로젝트 안 맞고 나가도 되냐? 그래서 아니라고, 패턴은 돌아오지만 분명히 다를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틀을 오히려 차라리 내가 다음 단계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맞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희 손님은 저희랑 항상 그렇게 그게 이제 잘못 들으면 이 사람 나 테스트 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다짐에 대해서 돌다리로 두드려보는 이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좀 포스 있는 손님들이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이게 특히 초보 때라든가 내가 그 사람 귀에 살짝 눌릴 때는 맞춰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되게 나로서도 좀 기싸움에서 은근히 기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약간 다른 데 가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게 아니라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받아줘요, 수수께끼를. 아니, 제 상담법이 또 수수께끼 상담법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객관적인 눈으로 타당하고 할 만한 거 맞는지 체크하고 싶을 때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또 문제점을 찾아줘야죠. 근데 문제점은요, 이거예요. 자신의 목표, 이 건기사처럼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가면 못한다라는 걸 이제 그 삶의 경험상 아시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제 막 불안함과 미련, 혹시 미련 그걸 못해서 회사에서 또 충전하다가 충성하다가 괜히 이도 저도 안 되고 또 자기가 허송세월한 것 때문에 이제 좀 팽당한다 그러죠. 좀 팽당해서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그때하고 패턴이 같은 거예요. 자신의 꿈이라든가 발전을 접고 회사에 충성했는데 결국엔 그 결과가 팽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제 다시 나면서 이제 나 또 그때 그거를 반복하는 거야 라는 걱정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랑 다를 것입니다 라고 카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를 거니까 일단 믿고 가보자. 방법은 있고 그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커졌을 테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왜 회색이 없을까요? 회색이 생각보다 종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그랬다가 저거 그랬다가 막 색깔이 막 이게 약간 검정색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차별화 시키려면 그래서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좀 진해지더라도. 하여튼 그래서 상담을 오신 분이었어요. 이제 카톡으로 상담했죠, 그거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오늘은 진로 상담이 좀 많았어요. 오늘의 숫자를 다 더하면 정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의가 이제 어떤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 냉철한 판단, 그리고 계약 관련, 뭐 프로젝트 관련, 일하고 관련된 키워드가 더 강하죠. 예, 그래서 왔던 오늘 그 친구를 데리고 친구가 걱정돼서 오신 그 아주 그냥 정이 넘치는 아가씨는 학생이에요. 이제 24살인데 그 친구는 이제 자기의 목표가 외교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외무고시 하려고 아주 제법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하고도 이미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헤어진 거예요. 작년에 헤어졌는데 자기로서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셨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제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싶어서 오셨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 저지르고 와서 뭐 이미 뭐 보니 그때 상황 보니까 뭐 이미 자신이 되게 확고하더라고요. 의지를 너무 확고하게 가지고 워낙에 책임감이라든가 자기 그 계획에 대한 게 되게 철저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결정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그때 마음 추스릴 때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잘 추스려졌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왔을 때 약간 맹한 듯한 느낌 있죠? 붕 떠있는 듯한. 그래서 초점이 그렇게 초점이 약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속된 말로 남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인들이 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약간 19금 얘기를 약간 할게요. 19금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어린 분들도요. 이거를 좀 참고해 들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요. 너무 남자친구하고 몸관계를 너무 빨리 시작하면요. 별로 그게 제어가 안 돼서
자신의 목표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건기사 옷에 새가 있네요. 예, 건기사 옷에 이게 무슨 모양인가 했더니 그 색칠하다 보니까 새가요, 옷에 새가 그려져 있어요. 나비만 있는 걸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이거 빨간색이 새네요. 새고 여기 나비고 이 옷에도 다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팁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하고의 어떤 아주 로맨틱한 기류에 푹 빠져서 자기 자신이 목표를 잃고 해이해지고 그러함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더니 그 작년까지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한 번씩 그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하고의 그 어떤 로맨틱한 스킨십 이런 게 더 생각이 나는 거죠. 학생이고 이제 자기는 꿈이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위한 집중이. 그걸 스스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프하러 오셨죠. 헬프하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지만 이미 그 친구는 자기가 결심을 했고 모든 결심을 했고 중요한 거는 저 좀 잡아주세요였어요. 잡아주세요. 제가 결정한 게 맞다고 좀 해주세요. 네, 나 흔들리는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모셔온 친구를 보니까 이 여자분이 보니까 이제 둘 다 여학생인데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정말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게 문제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이 여자분이 스스로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살이고 자기 그 진로가 되게 이제 중요한 시점에 희생을 하면서도 그 자신만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남자친구가 어머니하고 모성결핍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나 그 애정결핍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모성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낸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짜증을 다 받아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좀 나이가 드셨다거나 그리고 이쪽 상담을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벌써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거 정말 별로거든요. 이제 꽃다운 24살인데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 남자분도 이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결핍된 거를 이제 채워가고 있고 여자분도 그 남자분한테 그걸 이제 성향 자체가 마더 테레사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스튜어디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친구가 그분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희생정신이 있는 거지 서비스 정신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한데요. 서비스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생각이 많으면 서비스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 나한테 이랬지?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서 속된 말로 진상 손님 오면은 막 이유가 저 사람은 왜 이런 불합리한 태도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따질 게 많아서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는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머리를 좀 비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저기를 잘 하니까 자기 서비스를 되게 잘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넌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직업색에 들어가서 진짜 직업군을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남자친구한테 봉사해서 그 만족시키는 걸로써 내가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란 좀 쓴소리를 했죠. 이렇습니다. 상담사는요 욕먹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자존심이 센 형이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주의에 약간 근데 겸손하고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데 은근히 자기 그게 있어요. 아집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고 상담사고 하니까 언짢지만 표시를 못 냈을 건데 얼굴 빨개지더라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지금 돌아갈 때는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닌데? 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서 적어도 내년 정도면 저 생각날 거예요 라고만 얘기해드렸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손님이 같이 데리고 온 친구분이 아마도 그분도 그분은 자기 친구의 그런 면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엉뚱한 데다가 이제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체크를 못 해주죠. 아니 여자친구한테 뭐 짜증 부리고 짜증내고 풀 정도면은 그럼 뭐 여자친구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길잡이는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남자친구하고 뭐 헤어져라 말아라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구도 옆에서 말 못 해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대신에 그 남자친구한테 힘들어도 나도 복잡하니까 지금은 내가 위로가 필요해 라는 거를 좀 어필을 좀 하라고 그 정도는 조언을 해드렸어요. 모르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되게 보니까 완전 잘 다듬어지면 제법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 예쁘겠다라는 게 제가 스터디스 준비할 거라는데 제가 상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이 학생은 그 일로써 시작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런 자신의 가치성을 잘 몰라서 가까이 옆에서 보는 친구가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은 그 상담을 했었네. 그래서 한 친구는 목표심이 너무 강해서 원래 이제 자기 친구 데려온 분은 그 친구가 목표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균형감이 틀어질 게 조금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분은 작년 이후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었으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너무 목표에만 치우쳐서 너무 편중되는 것만 좀 조심해라. 요것만 이제 알려줬지만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 손님들은 제가 잔소리를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제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잔소리를 해드렸죠. 칭찬도 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리고 왜냐면 별로 제가 터치할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오쇼젠에서 나왔던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목표와 과정을 즐기는 것과 목표를 이루는 것 사이에서의 의미를 잘 결국 그 균형을 잘 맞추라는 그런 의미 같았거든요. 여기 말
이게 하트 모양이었나요? 이 작가님은 여기를 하트로 그리셨는데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하트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은연중에 상당히 디테일이요. 여기가 이게 하트에 제가 그러니까 되게 차갑고 모든 게 다 차가운데요. 자, 여기랑 하트가 이 교차점이 있고요. 새도 여기 빨간데 열정 그 아주 사랑이라고도 하지만 그 최소한의 긍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고 돌진하는 이 건기사네요. 예, 멋집니다. 오늘은 건기사가 칠하다 보니까 좀 멋져 보이는데요. 이렇다면? 그래도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강력한 르네스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점사할 때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제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또 여사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사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 타로 공부할 때는 그만 나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여사제만 보면 불편한데 저는 여사제를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또 건기사적인 그 에너지가 있는데 있죠. 있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건기사가 오늘 나왔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색칠을 여기까지 요 파란색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은근히 까다롭네요. 이 파란색하고 회색하고 검정색이 되게 많이 멋스럽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색깔이랑 그런 게 되게 은근히 다양한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칠하다 보니까 이 건기사는 조금 공을 들여서 칠해야 되는 멋진 카드이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색칠을 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참.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오늘 꺼내놨어요.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 한 장 빨리 뽑아보고요.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 볼게요. 급해갖고 막 결과를 결정하래요. 뭘까요? 어제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성령의 가장 큰 표현은 당신의 창조적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자는 당신이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피해자 같은 느낌의 함정에 빠진다. 이것은 운명의 자비와 선택의 여지 없이 절망적으로 느끼게 한다. 반면에 영은 그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에 다시 신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인 힘을 이용해 매일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편이에요.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미 검증되었으니 그렇다면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건기사처럼 믿는다기보다 일단 추진력을 가지고 해보라는 의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제 사진 찍어놨는데 어제 갑자기 어머니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어제 제가 분명히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제 카드를 지웠나봐요. 지우면 안되는데 어째 그랬지? 시간은 가고 참 땀나네요. 어제 카드 이거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결과를 결정하라. 저도 오늘 새로운 일을 언제나 새롭게 하지만 새로운 계약은 아닌데요. 계약 비슷한 거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제가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올 초부터 계속 혼자 생각하다가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런 결정을 정말 많이 했네요. 작년부터 고민하던 거, 올 초부터 고민하던 거.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어떻게 해줄지. 어머, 연결하라 또 나왔어요. You will get yourself where you want to be. 그래서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원하는 곳에 접속하라. 결정하라. 뛰어들어라. 이거는 필연인 것 같네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뭘까요? 이거는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이 아이한테 한 장만 물어볼게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강조해서 자꾸 결정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이고야, 달인데요? 달이에요. 그러면 좀 간단 명료하게 저는 저기 같아요. 상담. 왜냐면 어저께인가 랜덤 카드로 여사제가 나왔었는데 느낌이 조금 이게 지금 이건 집어야 돼. 이게 촛불이요. 초가 하트 모양으로 타고 있어요. 어머. 이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어쨌거나 참 주책이야. 왜냐면 이 초가 탈 때 심지가요 벌어진다거나 그 모양도 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냥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제 일상에서 주는 동시성과 메시지를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달과 짝지어서 한 장만 더 뽑아놓을게요. 달은 너무 변화무쌍한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머, 이거 인투이션 같아요. 당신의 그 깊이 무의식에서 느껴지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데스, 죽음 죽도록 달려라네요. 네, 오늘 제가 추진한 일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일진을 뽑아볼게요. 어머 세상에. 저에게 뭔가 제 올해 1년 저의 대표운이 데스거든요. 무언가 했더니 계속 신호를 주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게을르지 말고 계속 그 신호를 잘 따라가야 되려나 봐요. 어쩐지 오늘 자꾸 어디든 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됐습니다. 일단 됐고 빨리 뽑아봅시다. 시간이 가니까 뭐 제가 조바심이 나네요. 네, 3장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고요. 첫 번째 컵 7이에요. 네, 컵 7도 이게 몽상 카드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건 착각하지 말라는 거니까 착각이나 몽상이나 어떤 것을,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기 능력 밖의 것을 탐한다거나 바란다거나 꿈꾼다거나 뭐 근데 꿈꾸는 건 자유인데요. 꿈꾸는 건 자유인데 그걸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죠. 저는 순간 퍼뜩 제 머릿속에서 확 지나간 게 있긴 있어요. 또 펜타클 페이지 열쇠가 있어요. 컵에서 동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급 카드인 그 동전 소년이 나왔네요. 어메? 그리고 컵 킹이 나왔어요. 뭐죠? 참.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제가 지금 예약을 받아놓은 팀이 궁합팀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펜타클 소년과 퀸이 오실래나 보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플 있잖아요. 맨날 여자분한테 짜증만 부른다는, 거기도 구조가 이래요. 예. 은근히 상상 갑니다. 그래도 펜타클 소녀는요, 이거죠. 일단 가장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소년 중에서는 펜타클 소년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꼬시면 돼요. 열쇠 주면 돼요. 열쇠 주고 잘 다듬어 가주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컵여왕이 그게 좀 잘 못해요. 근데 내일은,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여성분들의 어떤 그 역할이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것을 좀, 이 헤매는 펜타클 소년을 성숙한 여인 컵여왕이 조금 힘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이전에 이 컵여왕이 할 건 뭘까요? 나를 사랑하기. 눈치 챙겨. 느낌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쨌거나 눈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자분이 좀 야가지셔야 되겠네요. 네, 딱 그 정도까지만. 펜타클 소년을 훈련시키려면 여자분이 야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점점 구독자분이 뭐 많고, 이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요. 컴맹이라. 근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회수 이런 거는 한 번씩 좀 확인해요. 그래도 몇 분이 봐주시는 정도는 대략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거북이처럼 늘어가고 있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예, 한 4분, 3분, 1분 이렇게 보셔주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제 이 횡성수설하는 예, 이런 저의 모습도 지켜봐 주시는 그 넓은 마음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조금 더 똑똑한 칼린으로, 좀 더 명쾌한 칼린으로 좀 더 연말을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오늘 밤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